수원해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이제 개인회생 쉬워진 거 아닌가요? 변제금도 낮아지나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손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도가 바뀌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손해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자동 계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변제금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양가족은 요건이 된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실제로 생활비를 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이겠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 대비 이 정도 부양이 합리적인지 등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양가족 요건은 되는데 신청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것보다 생계비가 낮게 잡히고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양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월세, 관리비, 의료비 등을 당연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살고 있어요. 병원비 나가요. 이렇게는 거의 다 적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간혹 임대차 계약서 없음, 월세 이체 내역 없음, 진료비 영수증 없음, 실제로 지출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출은 주장됐지만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래서 매달 분명히 나가는 돈인데도 생계비 계산에서 빠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적어놨는데 왜 반영이 안 됐지?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카드값, 대출 사용료, 대출 사용 내역을 생활비 한 줄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로 사용함, 이 한 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인회생에서는 다릅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사용 시점, 금액과 반복성, 전산으로 전부 확인됩니다. 설명이 없으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다.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변제금이 높아지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소득자 관련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에 따르면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고소득자라도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기타 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생계비를 포함한 전체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까지만 인정되고 변제율이 40%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빚이 많다면 기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소득자 개인회생은 현실적인 생계비를 일부 인정받는 대신 변제율과 형평성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개인회생은 마이데이터 전산 연계로 법원이 보는 자료의 양과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인정 범위가 적어집니다. 즉 설명 부족, 생계비 축소, 변제금 증가, 이 구조가 2026년 개인회생의 현실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은 대충 해도 쉬워진 제도가 아닙니다. 대충 적으면 손해보기 쉬워진 구조입니다. 핵심은 내 상황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법원에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28년간 근무했고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